그럼 지금부터 슈퍼맨 창조 오디션 결선대회 본격적인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팀당 팀 소개 영상 2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8분, 이렇게 총 20분 이내로 제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에 제가 부득이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이디어 부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떨릴 첫 번째 참가팀, 아이어 팀의 자막 및 영상을 눈앞에 보여주는 증강현실 AI 안경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어입니다. 저희는 안경을 통해서 자막과 영상을 눈앞에 보여주는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AR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사의 구글 글라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 등이 있으며 주로 라이프스타일이나 스마트폰 연동 등 범용적인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범용적인 제품들과는 달리 특정 용도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나 뮤지컬 공연을 관람할 때 앞좌석의 등 뒤에 있는 자막을 힐끗힐끗 보면서도 배우들의 연기를 놓치지 않으려 고생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막을 번갈아 봐야 하는 불편함을 AR 안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과 사이클과 같은 야외 스포츠를 즐길 때 내비게이션, 속도, 날씨 등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거나 시선을 돌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 역시 AR 안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어는 2016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다수의 수상을 하였고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원 등에서 각종 지원을 받아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킥스타터에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막 및 영상을 눈앞에 보여주는 증강현실 안경을 만들고 있는 아이어 이주윤입니다. 첫 발표라 매우 떨리는데 아마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이니까 좋아하실 거라 생각되고 첫 발표니까 또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강현실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화나 영화 속에서 증강현실을 접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인데요. 저 안경을 쓰면은 막 상대방 전투력이 막 몇인지 막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아시다시피 아이언맨이라는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기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진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증강현실이란 거는 영화나 만화 속에서 등장했지만 왜 우리는 실생활에서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발표 순서는 시장 현황 및 문제점에서부터 사업화 계획까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솔루션, 저희 제품 부분과 기술적 차별성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지금 AR 스마트 안경 시장은 매우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핫한 시장입니다. 근데 혹시 구글 글라스 같은 거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왜 안 가지고 계신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비싸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에게 정식 판매를 하지 않은 제품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렇다시피 매우 해외 유수 대기업들도 고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희 아이어에서는 두 가지로 이유를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VR이라는 가상현실과는 다르게 증강현실은 현실 사물을 또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에 매우 무겁고 어지럽고 불편하면은 사람들이 착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을 이끌 만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어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뮤지컬을 우리나라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가면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 투어 같은 유명한 외국 뮤지컬 보러 가시면 자막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앞좌석의 뒤에 작은 스크린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무대처럼 양옆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매우 번갈아 봐야 하는 무대와 자막을 번갈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외국 영화를 보듯이 자막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매우 편하게 관람할 수 있겠죠. 또한 여기에 실시간 음성 인식 기술이 더해진다면은 외국 세미나 아니면 영어 강의 등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클래스입니다. 사이클이나 스키, 마라톤, 야외 운동 시에 날씨나 거리, 내비게이션 등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데 제 아버지랑 등산을 갔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다 보면은 여러 갈림길에 놓이게 되잖아요. 여러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 꺼내서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길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생각돼가지고 제가 빨리 이거 개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선 대기업들과 그럼 뭐가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R 글라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3가지로 분류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출력 장치, 그 다음 입력 장치, 그 다음 컨텐츠입니다. 출력 장치라 함은 렌즈와 디스플레이고요. 그 다음 입력 장치는 영상 및 음성을 입력받는 입력 장치를 말합니다. 저희 아이어에서는 렌즈 그리고 영상 및 음성 인식에 관한 입력 장치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렌즈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초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 모든 AR 글라스 제품들은 오른쪽 화면처럼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자막에 초점을 맞췄을 때에는 뒤에 있는 사물은 흐릿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있는 자막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보통 외국 영화 관람하시면 왼쪽 그림처럼 보시죠. 이게 초점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렌즈는 이걸 무한대 초점이라는 기술을 구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입력 장치에 대한 기술을 저희는 AI 관련 기술로 표현했는데요. 그 물체 인식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재난 구조 로봇 대회인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결선까지 진출한 핵심 멤버가 저희 팀에 있고요. 또한 젊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스노우캠이라는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얼굴 인식 기술이 알체라는 회사의 기술이에요. 이 회사의 부대표님이랑 지금 저희랑도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고요. 또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로봇이 작성한 겁니다.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로봇이 매일매일 증권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멤버가 직접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AR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약 120조 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시장 규모와 저희가 유효 시장 규모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말씀드렸다시피 120조 원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자막 솔루션과 영상 솔루션에 대해서는 국내로 한정해봤을 때도 벌써 1,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어의 사업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출난 광학부 렌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지금 루멘스, 알로, ALO 등의 업체와 함께 지금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내년 CES와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클라우드 펀딩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음성 인식 및 언어 처리를 활용해서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를 활용해 청각장애인에게 한번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 중인 내용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속기사가 없으면 수업을 듣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간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청각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자막을 내보내서 수업에 듣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청각장애인 7인을 대상으로 이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어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체 증강현실 AR 안경을 개발 및 양산을 해서 영상인식 언어처리 AI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팀 구성 및 역량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대학원생과 학부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니어이지만 매우 능력 있는 주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쓸모 있는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이어였습니다. 네, 아이어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막과 영상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AR 안경 소개해 주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점 직접 질문해 주시죠. 저기 네. 그래서 공연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예. 공연에서는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이미 대사라는 것들이 네네네. 있으니까 이렇게 자막을 뭐 데이터를 매칭을 시켜서 이제 그 해당되는 시간에 이렇게 쭉쭉 뿌려주면 되는 건데 네네. 지금 아까 시범 테스트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네. 수업을 하고 네.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음성을 인식해서 네. 우리 쪽에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뿌려줘야 되면 네. 이건 되게 높은 수준의 사실은 음성 인식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공연 쪽하고는 예, 예. 조금 다른 차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업 시간에 네. 음성 인식 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확도 뭐 이런 것들하고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 테스트 결과 네. 이런 걸 좀 알려주셨어요. 다음 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 틀어주실래요? 네. 저희 같은 팀원인데 예, 죄송합니다. 슈퍼맨 창조 에디션 테스트 중입니다. 저는 개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발표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라도 얼굴이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희에게 좋은 점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성능이고 일상 대화는 80-90% 이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도메인에 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특정 용어나 이런 거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제품 갖고 와서 하고 계신 거예요? 형님 말씀하세요. 저희는 현재 그 구글 기본적인 엔진은 구글 API를 현재는 쓰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랑 지금 내부 개발자랑 미팅을 통해 협업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자막 솔루션에요. 공연에서 볼 때 안경 쓴 사람들은 어떻게 쓰나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구상 중인데 안경 쓰신 분들을 위해서는 클립형으로 부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경 안 쓰신 분들을 위해서 안경 형태뿐만 아니라 안경 쓰신 분들을 위해서 클립형으로 앞에 부착만 하면은 증강현실을 자막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개발 예정 중인 거죠? 예, 그쪽으로 지금 병행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술의 수준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프로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초점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예, 그 기술 자체가 그 회사 기술입니까? 아니면 아까 그 루멘스나 그런 파트너 회사들의 기술입니까? 저희 루멘스 같은 파트너 회사들의 기술이 아니라 저희 자체 기술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특허를 지금 등록 1건, 출원 2건 한 상태이고요. 렌즈 부분에서는 완전한 100% 자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렌즈를 이용해서 다른 디스플레이와 안경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멤버들 예, 중에서 어떤 분이 이 렌즈나 광학 쪽 개발자이신지 과거 경력이나 좀.
보여드리면 하정훈이라고 있었는데 홍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졸업한 저희 팀원인데 그 친구가 되게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하다가 다양한 많은 시도들을 해보다가 발명을 하게 돼서 이걸 이용해서 증강현실에 접목을 시키고자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저기 부가 설명드리면 저 유튜브에 이미 하정훈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영상 올려져 있고요. 지금 렌즈 쪽으로 해서는 법인 설립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관심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일에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사용하고자 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제가 처음에 저도 모르던 팀원들을 다양한 이런 대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는데 이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병합해서 다시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이 제품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모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병합하면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면은 예,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사업화 단계까지 가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건 아이디어로 출전을 하신 거예요? 저희 이거 슈퍼맨 창조 오디션에서 공고가 나올 때 공고일 기준 그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봤습니다. 근데 공고일 기준에서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디어 부분으로밖에 출전을 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부분으로 저희가 출전을 해서 현재는 지금 개인 사업자로 지금 다양한 진행을 하고 있고 법인 설립을 진행 지금 중이습니다. 두 분이 지금 핵심 멤버인 것 같은데 예, 그 학부 전공은 뭐예요? 전 전자공학 전공입니다. 또 중국 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전공을 머신러닝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머신러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킥스타터에다가 이제 올릴 지금 계획이잖아요. 예, 지금 맞습니다. B2B 제품과 B2C 제품이 있는데 네. 어느 걸 올리시려고 그랬어요? 저희는 일단 B2B 제품과 B2B 제품을 중점으로 하고 지금 원래 B2B 제품을 먼저 개발하고 그 이후에 B2C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진행 단계에 따라서 B2C 제품을 포함시킬지 그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킥스타터는 B2B 제품이 성공하기는 어렵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B2C 제품으로 킥스타터에는 네, 알겠습니다. 어프로치를 해야지 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역량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좀 잡으셨어요? 계속 논의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렇고 여기 언급드린 자막이나 영상을 결국 활용한 어떤 건데 좀 진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뭘까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지금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했나요? 아직 설립이 완료되진 않았고요. 네, 렌즈 쪽 아까 하드웨어 쪽은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회사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렌즈 쪽에 좀 집중해서 이제 회사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설립을 진행하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조금 고민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팀빌딩인데 팀빌딩이 과연 돼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번 상에서 상금 받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고 떨어지면 그만둘 건가? 저희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슈퍼맨 창조 오디션을 통해서 지금 법무사님과 미팅을 통해서 지금 계속 법인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도 더 미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는 법인 설립을 지금 올해 안에는 아마 설립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하면 주식 배분은 어떻게 돼요? 누가 몇 프로 가질 예정이에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을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예. 요즘에 네. 소위 체리피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체리피커 이런 대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대회에서 상금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예. 그걸 우리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분들이 정말 상금 받으러 나온 사람인지 정말 제대로 창업하려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점수를 매겨주지. 네. 그거 구분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진정성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고영하 대표님 저번에도 인사드렸는데 저희 이 창업팀은 이 멤버 그대로 2년 전에 시행하신 그 인하대 그 슈퍼 챌린지 헬스커톤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희 이 팀이 2년간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상금 타려고 온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2년이나 되는데 지금 아이디어로 나온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화로 나오셔야지 왜 아이디어로 나오냐 이거지. 2년 동안 아이디어만 지금 아이데이션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 그게 저 그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전 공정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중평가단 여러분이 이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까지의 모의 투자 금액을 우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2,355만 원 모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청중평가단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번 자막 및 영상을 눈앞에 보여주는 증강현실 안경은 현재까지 아까 보신 금액으로 모였습니다. 이 금액은 30%가 최종 점수에 반영돼서 심사위원 점수 70%와 함께 최종 평가되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어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표하실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실 팀은 미리네 팀입니다. 부착형 청진 센서를 이용한 웨어러블 생체 진단 장치입니다. 영상과 함께 미리네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늙으면 누구나 병이 생깁니다. 요양 문화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요양병원의 문제는 나의 부모에게 그리고 곧 나에게 닥칠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르신의 수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결국에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예, 어르신이 그때그때 발생할 질환에 대해서 뭐 밤에도 정확히 또 파악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질적인 그 서비스를 위해서는 좀 질병 관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환자 및 노인분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존의 환자 감시 장치는 비싼 의료 장비로 취급이 쉽지 않고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지속적인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미리네의 센서 디바이스는 여러 종류의 센서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웨어러블형으로 일체화하였고 무선 방식으로 연결되는 탈부착의 취급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착용자의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과학적인 환자 보호와 원격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처치가 이루어지면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데미지, 질환의 어떤 이렇게 그 폭이 좀 줄일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는 당연히 줄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수동으로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줄어도 그렇게 소모했던 에너지를 다른 데로 또 어르신을 위한 또 어떤 서비스로 또 대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저희는 감사하죠. 그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미리네 팀의 발표자 김준호입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저희 팀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동서울대학교에서 전기정보제어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고요. 인베디드 시스템을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그 김철호 이사님은 의료기 쪽의 그 제조를 계속 하셨고 하드웨어와 그 PCB 아트웍의 전문가시고요. 또 강재석 이사님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이제 그 데스크탑 쪽의 애플리케이션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쪽을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뭐 팀 구성을 보시다시피 좀 나이가 그 한 40대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저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 뭐 여기 오신 심사위원분들도 한 번씩은 다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그 저희 주변 분들도 이제 많이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이제 많이 가시는데 한번 가 보면은 좀 그 참담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좀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혹은 또 한 몇십 년 후에 이제 제가 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좀 안전하고 안정감 있고 신뢰 있는 뭔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그 장치는 이 청진 소리, 심전도, 호흡수, 맥박수, 체온 이걸 이제 그 의학용어로 이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탈 사인을 그 원 디바이스 여기 웨어러블 센서를 통한 원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에 무선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2014년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요렇게 돼 있는 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요 마우스 모양의 청진기하고 요 안에 들어 있는 청진 센서 이거는 이제 그 청진 센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잡음 제거인데요. 요 잡음 제거를 확실히 새로운 기술로 잡음 제거했기 때문에 요 특허를 등록하고 요런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진도 하고 이제 이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돼서 모바일 앱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걸 개발을 하고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청진 정도만 되면은 뭔가 그 노인분들이나 호흡기 질환 환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개발을 했는데 실제 막상 보고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전도라든지 뭐 체온 뭐 그리고 뭐 호흡, 맥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를 그 실제 병원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실제 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개발한 청진 센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체온 센서와 심전도 센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유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선으로 가야 불편함을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 바이탈 신호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실제 그럼 그 현장에는 이런 장치가 없을까? 실제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이거는 환자 감시 페이션트 모니터라는 이 장치가 있는데 이건 뭐 방송이나 이런 뭐 병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사실 그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게 뭐 한번 살려고 하면은 일반 병원에서도 그 환자 1대1 매칭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갑자기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 이게 이제 전문적인 의료 장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하나 손대면은 뭔가 망가져가지고 의료보험 병원비를 더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막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복잡하고 굉장히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목에 이렇게 지금 여기 임시로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목업인데요.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여기 부착해가지고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제 개발을 해서 간편하게 이제 탈부착할 수 있게 그리고 한 디바이스에 여러 가지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했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요즘에 SKT나 KT에서 IoT 전용망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무선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만 원 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장비에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의 그 가격으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그 부모님들 1인에 한 장비가 사용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노인 요양병원이나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장치들을 하나씩 공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통해서 모바일 헬스케어로 확대하자. 왜냐하면은 요양병원에 가지 못한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집에 있는 뭐 타블렛이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계신데 밤에는 어떤 상황일까 하고 뭐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진행해서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가장 심사위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장 물어보는 게 그거였었어요. 이거 진짜 요양병원에서 사냐? 이거 만들면 어디다 파냐? 진짜 그 사람들이 살 의지가 있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의요양병원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에 다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분이 요양병원 원장님이신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수동으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도 사실 요양사분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케어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지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되면 당장 구입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13년부터 요양기관 의무인증 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그때는 웬만한 병은 다 해줬습니다. 그냥 서류만 갖다 내면 다 해줬는데 2017년부터 이제 4년에 한 번씩 2차 진단이 이제 2차가 들어가는데 2차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뭔가 의료 장비나 시설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증받기 어렵다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개발을 2017년 뭐 한 중반 정도면 이제 개발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나라에 13,000개의 요양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 한 15만 원씩 한 병원당 50개 정도 잡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 1,000억대 시장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한 2,000억 정도.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국내 시장의 한 10배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이게 한 병원당 하나씩만 판다 그래도 한 15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한 100개 정도 병원에 한번 납품을 뭐 해보고 이제 테스트를 또 진행해보고 해가지고 한 첫 해에는 한 18억 정도 그리고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한 2020년 되고 노인 고령화 사회로 지금 바로 진입하는 단계를 2020년 정도로 보는데 이때 정도는 한 9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면 요양병원들도 많은 인지도가 높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의료비 절감으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초에 우리 지금 팀원 3인이 법인 한번 만들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안에 시제품을 개발할 생각이고 그걸 토대로 요양기관의 사전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양산을 할 목표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2015년부터 혈압관리나 체지방 측정기 같은 개인 진단 장치들은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4억, 뭐 1년에 4년, 뭐 최대 4억까지 들어가는 인증 비용이 이제는 2개월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016년부터 정부에서는 1,300억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나 KT에서 IoT 전용망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50원 정도면 충분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또 혹은 저희 부모님의 안전한 건강관리 저희 미리네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네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Q&A 전에 저희 전 팀인 아이어 팀이 2억 3천만 원으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읽었다고 합니다.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미리네 팀 발표 잘 들었고요. 모바일 청진 센서를 통해서 언제든지 환자에게 이제 이상이 있는지 탐색하는 기기인데 이게 참 많은 부분에서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탈부착은 어떻게 됩니까? 흡착, 접착 그 할 수 있는 패드 그걸로 이제 할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게 모가업이기 때문에 탄성이 약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블루투스 그 이어폰 같은 이런 재질로 해서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구부릴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춰서 뭔가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정도가 얼마나 지금 돼 있는지 하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개발 완료한다고 지금 네네.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또 돼 있는 부분이 뭐가 지금 기술이 완료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청진 센서 이미 만들어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때 우리가 어려웠던 점들이 뭐냐면 통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연동을 했었는데 이게 병원 그 안내 데스크나 간호사실에 있는 PC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직비로 할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방식을 논의하다가 최근에 이제 IoT 전용망 센서들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SDK가 지금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테스트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뭐 PCB 정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입출력 방식만 좀 조정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모급 이 디자인 모급은 이제 나왔고 여기에 맞는 아트웍만 하게 되면은 테스트 장비는 뭐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구 쪽을 기계 설계하고 기구 쪽을 전담을 하고 있는 김철우입니다. 예. 저는 이 사운드 음향 쪽은 보면은 상당히 이 보수적인 기구의 재료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일어납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도 우리 가슴에 갖다 대도 절대 심장 소리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촉매시킬 수 있는 부가적인 메커니컬한 장치가 따라줘야 효과적으로 감지가 되고 그 감지된 데이터를 신기술에 의해 가지고 신호 처리하고 노이즈 제거하고 전송하고 하는 것은 이미 개발 다 되어 있고 활용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 기술인 여기에서 진동 청진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진기가 전자청진기가 나왔지만도 이 재래 청진기를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만큼 소리는 크지만도 다른 노이즈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 청진 방식을 노이즈가 없는 청진 방식이 핵심 기술로 해가지고 이 노인분들의 제일 많이 발생되는 호흡기 질환, 천식이나 감기 이걸 착용함으로 해가지고 간밤에 어르신이 기침을 얼마나 했는지, 숨소리는 고르게 쉬었는지, 또 뭐 밤에 열은 얼마나 올랐는지 아침에 이 간호사가 이 데이터만 쭉 보더라도 이분이 상태가 어떻다. 그리고 또 지난달, 전달 쭉 여러 날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오늘과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허나 이런 게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네, 핵심 기술인 진동 청진 방식이 특허 출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설명하신 중에 모바일 앱 서비스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 모바일 앱은 얼마나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 안드로이드 앱인데요. 저희가 상용화 이걸 지금 상용화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테스트 정도로 지금 계속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 서비스를 그러면 스탠드얼론하게 우선 하실 거예요? 아니면 클라우드로 올리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요청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점차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B2B 형태로 먼저 좀 개발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건 사실 좀 더 쉽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로 올라가면 바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여러 병상에 있는 것들을 조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보고 그거에 이제 좀 더 집중할 생각에 있습니다. 네, 아까 청진 센서
자금 제거 기술 특허 됐다고 그랬죠. 2015년 개발해서 서비스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2014년부터 15년까지 해서 개발이 완료됐고요. 네, 현재 서비스 되고 지금 있다고 요거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계속 잘 어디에서 서비스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는 걸로 서비스하고 현재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서비스라는 것이 원래 저희가 타겟은 그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 진료에 적용 가정용 디바이스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격 진료 민간 이 의료 민영화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그 원격 진료가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 문제가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팀이 구성이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과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보급 확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내 인증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은 수요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 해외에 쪽에, 훨씬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많이 쪽으로 가시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원격 진료 문제가 있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 그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만약 만드시려면은 킥스타터에 미국 킥스타터에다가 한번 올려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B2C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지금 B2C로 하는 건 사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김경환 블루투스로 연결되기 교수님 때문에. 질문 한번 해주시죠. 학교에서의 교수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자하실 분들한테 이 질문의 우선순위를 드리다 보니까 전혀 기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또 이 아나운서께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이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가지고 맥 진료기를 개발하겠다고 상당히 이 돈이 많이 투자돼 가지고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시장에 안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인즉은 한의사들의 가장 큰 권유 중에 하나가 이 맥박을 잡고선 이게 뭐 허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진료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구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래저래 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게 구현이 돼가지고 의사들이 진짜 이걸 채택을 할지 상당히 유사한 기능이 지금 두 개가 채택이 되고 시장이 너무 많다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이 통신하겠다는 그 정도의 차이 가지고 물론 이제 가격 차이도 있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구현하면은 첫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채택할 의사들 지금 우리 그래서 내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 팀들 중에서 의사들이 좀 들어와 있는지 관련된 전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팀에 했어요. 이제 의사는 없습니다. 예, 주변에 아는 의사들은 있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그 개발하고자 하는 장치는 그 치료 목적의 뭐 정밀 진단 장치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내 부모님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겠다. 우리 그 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누적 데이터를 비교하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진단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방향성도 일단 틀어질 경우가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라면 지금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상당히 많은 이유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그 기능을 전문으로 가진 그 제품을 만들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이런 기능이 이미 애드돼 가지고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가격적인 하고 노인들만 이렇게 타켓으로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지금 보면은 그냥 개인의 그 신체 지수 같은 정도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지. 뭔가 데이터를 누적시켜 가지고 이게 이 여러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것들을 뭐 서버에서 뭐 병원이랑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그것도 또 문제인데요. 그 데이터에 이 축적을 돼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경우 네,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예. 네, 보완하겠다고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 Q&A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중평가단 여러분은 미리네 팀의 발표를 어떻게 들었는지 현재까지의 모의 투자 금액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2억 6,500만 원 모였네요. 축하드립니다.
미리네 팀의 감사합니다. 부착형 청진 센서를 이용한 웨어러블 생체 진단 장치 2억 6,500만 원 현재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하실 팀은 이젠 5 진공보틀 팀입니다. 팀 이름이 아주 재밌는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실 팀의 제품은 뚜껑에 진공 펌프가 있어서 음료를 휴대시 신선 보관할 수 있는 진공 보틀입니다. 영상과 함께 세 번째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도 항상 신선한 걸 아기한테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에요. 면역력도 약한 게 아기다 보니까는 항상 신선한 걸 먹이고 싶어요. 기존 텀블러들은 병 속에 공기가 남아있어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보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를 갈아 만든 주스는 담은 지 단 30분 만에 갈변이 되어버리고 그 후로도 계속 산화 현상이 진행이 되어 불쾌한 맛과 냄새를 주게 되어 신선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 제품인 진공 텀블러는 병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줍니다. 이로 인해 갈변 현상과 산화 현상을 늦춰줌으로써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공 텀블러는 진공으로 인한 감압에 의해 출출 능력이 뛰어나 차나 커피 등을 단시간 만에 빨리 우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 문화가 발달이 된 동남아 및 동북아시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앞으로는 기존 텀블러보다 보관성이 뛰어나며 출출 능력이 뛰어난 진공 텀블러가 텀블러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 기술 창업을 하는 이젠 5 진공 보틀의 팀원 안병현이라고 합니다. 뚜껑에 진공 펌프가 있어 음료를 휴대 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진공 보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1번부터 12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의 개발 경험으로는 진공 포장기를 시작으로 17년 동안 진공에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을 해와 진공에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으십니다. 2008년에 개발을 한 가정용 진공 핸드 믹서기가 100대 우스트커 제품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지금 소개해드리는 진공 텀블러는 창조경제타운의 우수 아이디어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여동생이 여러 과일들을 갈아 텀블러에 담아 자주 마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담은 지 단 1시간 만에 갈변이 되는 것을 보고 텀블러의 보관성에 문제점을 느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반찬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진공 용기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반면에 외출 시에는 휴대 기능을 가진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 텀블러들은 병 속에 남아있는 공기들을 빼주지 못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보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병 속의 공기를 빼주는 진공 텀블러가 필요한 셈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출시가 된 미국 S사의 진공 텀블러 사진입니다. 이 제품은 밸브가 실리콘 밸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전 잠금 장치가 없어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진공이 해제되어 내용물이 새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저희 제품은 밸브 하나만으로도 진공과 진공 해제, 잠금 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 잠금 장치로 인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의 진공 용기들은 1번, 2번처럼 실리콘 밸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전 잠금 장치 또한 없는 구조들입니다. 반면에 저희 제품은 실리콘 밸브가 아닌 쇠구슬 밸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잡이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간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험 비교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휴대하여 마실 것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과를 갈아 갈변이 되는 정도를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왼쪽 사진은 시중에 파는 기존 텀블러로 사과를 갈아 담은 지 단 1시간 만에 갈변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인 저희 제품 진공 텀블러는 6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물에 티백 주머니에 커피 원두를 갈아넣고 찬물에 추출이 되는 정도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왼쪽 사진은 기존 텀블러로 찬물에 8시간 이상 추출을 하여도 잘 우려나오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제품인 진공 텀블러는 진공 감압에 의하여 4시간 만에 단시간만으로 빨리 우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이 기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차문화가 발달이 된 동남아 및 동북아시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실제로 라겐락에서는 중국의 차문화를 주목하여 내놓은 차물병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쟁사 제품 비교입니다. 제품은 저희 제품인 진공 텀블러와 텀블러 쪽으로 유명한 일본의 M브랜드 그리고 엘사의 차보틀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M브랜드와 엘사의 차보틀은 진공 기능이 없어 병 속에 공기를 빼내주지 못하여 신선하게 보관하지 못할 뿐더러 추출 시간도 장시간 추출을 하여도 잘 우려나오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제품은 진공 기능이 있어 병 속에 공기를 빼줌으로써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추출 시간도 단시간 만에 우려나올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또 맛과 향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비슷하여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기술은 스테인리스와 유리병, 플라스틱 병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시장 규모는 2015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3,500억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캠핑, 자전거 등 아웃도어의 인구수 증가와 젊은 층에서의 인기를 끄는 등이 되겠습니다. 중국 시장 규모를 보시기 전에 이 규모가 인구수에 비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텀블러의 구체적인 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 텀블러의 일부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중국의 보온병 시장 규모는 2014년도 기준으로 5억 8천만 달러로 조사가 되었으며 매년 3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수질과 대기오염의 안 좋음과 차문화가 발달이 되어 현지 구매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1차 타겟은 국내의 유아와 젊은 층 그리고 실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제 2차 타겟은 차문화가 발달이 된 동남아와 동북아시아장이 되겠습니다. 유아용 텀블러는 따로 만들어 주부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안전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중심적으로 홍보를 하여 판매를 할 예정이고, 차문화가 발달이 된 나라에서는 차나 커피를 진공 감압에 의하여 단시간 만에 진하게 우려나올 수 있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홍보를 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소비자 반응입니다. 창조경제타운과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총 7회로 7,430분이 참가해 주셨고 대부분의 의견이 호평이었고, 그 중에서도 샘플을 보내달라 하시는 분들과 수출을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케팅 계획입니다. B2B에 있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라겐락에서는 국내와 중국 시장 판매 독점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국내에 있는 C그룹과 공동으로 스타벅스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싶다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으며, 제품이 나오자마자 판매를 하여 매출이 나올 수 있게끔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문제입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일회용 컵의 환경 문제인데요. 한국의 연간 일회용 컵 배출량은 2012년도 기준으로 약 230억 개가 되고 재활용은 1% 미만에 그치며 그 처리 비용은 360억이 들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2013년도 기준으로는 일회용 종이컵이 135억 개가 사용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는 쓰레기가 10만 톤 정도 배출이 되어 환경오염의 골칫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은 일회용 컵 보증금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외입니다. 대만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녹색 소비를 권장하여 텀블러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2020년도부터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을 전면 금지를 하여 앞으로 일회용 컵 대체로 하는 텀블러의 시장성이 더 늘어나 수출 전망에도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압 분석은 외부 환경 요인을 통해 기회와 위험을 찾아보고 내부 역량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수압 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을 세워보았습니다. 사업화 일정은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하여 제조까지 약 7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후 계획으로는 창조경제타운의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이 된 믹서기와 이 진공 텀블러를 접목시켜 높은 가성비와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 믹서기 시장까지 나아갈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리퀴에서 이 아이템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진공 믹서기와 일반 믹서기의 차이점은 바로 영양소 파괴와 색상 변화에 있는데요. 진공 믹서기로 분쇄를 하게 되면 공기 접촉으로 인한 산화 적용에 의한 영양소 파괴를 막아줌과 진공으로 인한 재료 부피 팽창으로 인해 더욱 미세하게 분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믹서기와 진공 믹서기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구조인데요. 진공 믹서기로 바로 갈고 난 후에 진공 텀블러로 보관을 하게 되면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이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이로써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젠 오 진공볼트 팀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오 진공볼트 팀?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일이 갈변이 안 된다는 점, 또 신선도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합시다. 네. 하나는 그 진공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바틀 그게 왜 보온병이 제일 시장성이 좋은데 보온병에도 적용이 되는지 좀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십시오. 인사 먼저 해드리고. 진공도는 한 500mAh지고요. 한 0.6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온병 같은 경우도 진공을 하면 뜨거웠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자연히 진공이 되거든요. 기존 보온병이요. 이런 진공을 하면 더 좋습니다.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진공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식재료에 따라 다른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빠르게 갈변이 되는데 사과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일반 텀블러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은 신선도가 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디자인 무겁이기 때문에 그 아까 0.6바 정도까지 진공이 된다고 했는데 네네. 그 0.6바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까? 한 70% 정도요? 공기 1기압에서 한 70% 정도. 몇 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까? 진공 해제 안 하면 한 3일, 4일 계속 있습니다. 3, 4일 동안? 예, 72시간까지는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밀폐 용기 쪽으로 좀 이렇게 경험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좋은 아이템을 아들이 이제 창간을 생각을 했었어도 그 기반에서 그냥 사업을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아들한테 이 스핀업을 해갖고 나온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형제가 4형제인데요. 제 형제가 4형제인데 다 한 종류의 저희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비닐 가공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들한테 좀 이 좋은 기술을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업을 키워서 가업으로 물려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아니 따로 이렇게 지금 오디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런 이제 그 오디션이 나와서 이제 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아들이 이제 성장은 할 수 있지만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기술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서 좀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들이 영업 쪽을 하고요. 저는 뒤에서 기술로 서포트해서 할 겁니다.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그 킥스타터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미국의 S사의 텀블러 쪽인데요. 이제 인디고고랑 킥스타터에서 한 3달 정도인가 2달 정도 해서 한 7만 달러를 모금했던 것으로. 네. 이거 뭐 잘 된다고 했을 때, 예. 뭐 중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거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해요? 특허는 출원해 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큰 업체를 같이 파트너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보다 큰 마겐락 같은 데하고 아예 사업권을 주고 같이 공동으로 좀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하태문 전무님, 네,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들고 계셔서 제가 그 지금 아버님이 따로 사업체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 예, 아마 신사님도 혼돈이 좀 있어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그 뭐죠? 첫 번째 질문은 내구성. 아까 이제 쇠구슬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돌려서 진공을 시키고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아직 뭐 그 샘플이 다 나와서 테스트 해본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몇 개월 정도 사용을 좀 헐거워질 수도 있고 진공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 분유 같은 걸 아예 타서 해도 저런 뭐 상하거나 이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되게 유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스 같은 거는 본인이 먹으니까 혹시 제가 뭐 진공을 안 해놨다가 뭐 상해서 이렇게 먹다가 이상하면 바로 이제 버리거나 하면 되는데 이제 아이한테 주는 것들은 제가 실수로 뭐 진공을 안 해놨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그러니까 너무 제품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이거는 무조건 진공이 돼 뭐 안 상해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제품에 대해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밸브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건 실리콘 고무거든요.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여기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5년 10년 써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트를 진공을 안 하고 가지고 다니게 되면 이 펌프가 이렇게 손잡이가 올라와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님들께서 이게 진공이 안 된 거구나 하고 육안으로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진공이 안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이제 흘러내릴 수는 있는데 실리콘 밸브를 이렇게 잠가만 주면 진공을 안 해도 안 셉니다. 네, 약 2분 정도 더 남았는데 오늘 한 번도 질문을 안 해주신 저희 이창수 대표이사님 오늘 질문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이고. 다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제가 방청석에 올라온 질문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들이 올린 것 같아서 여쭤볼게. 여기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병에 다른 그런 캐리어 쪽에도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올라와 있는 게 세척에 용이한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궁금한 거라서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병하고 뚜껑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병만 좀 사용하면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세척은 원터치로 뚜껑을 밀면 밸브가 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흐르는 물에 한번 이렇게 세척만 하면 세척이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진공병이고 하다 보니까 세척에 제일 관점을 두고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5 진공 보틀 팀에 뚜껑에 진공 펌프가 있어서 음료를 휴대실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진공 보틀 오늘 얼마를 모았을지 궁금한데요. 청중평가단 여러분들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현재까지의 모의 투자 금액 우선 공개해드립니다. 네, 2억 9,400만 원 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억 9,400만 원 모의 투자금액 획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청중평가단의 점수가 조금 낮아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점수가 70% 반영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표하실 팀은 바이올렛 팀입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를 가수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을 위한 노래 어플리케이션 바이올렛입니다. 영상과 함께 네 번째 발표하실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let people enjoy music videos without interruption. Use Violet. Everybody's talking how I can't. Everybody's got the way I should feel. Everybody's talking how I can't be loved, but I wanna be loved for real. Everybody's talking how I can't. 그 영상 제작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여기 소개 목적 외에도 앞으로 홍보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해서 또 저희가 주 시장이 해외를 겨냥했기 때문에 영어로 저희가 녹음도 해봤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오그라들고 소름도 돋네요. 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의 발표 소개는 다 한 것 같고요. 네, 먼저 팀 소개부터 드리면 저희 팀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출신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이동우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삼성에서 인턴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VR과 웨어러블 쪽에서 개발을 많이 했고 VR 쪽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관련해서 특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구는 이제 김유준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국내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왓차에서 초기 멤버 중에 하나로 2년 정도 근무했고 이제 서버 쪽 주로 담당했고 머신러닝 쪽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 배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악을 즐긴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분명히 듣는 거 외에도 따라 부르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다들 노래 많이 부르시죠? 뭐 샤워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노래방도 자주 가고. 근데 사실 실제 음악 노래 앱들에서는 앱의 영역이 이제 듣는 거에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 너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요즘에 SNS가 굉장히 대중화된 현 시점에서 좀 음악만이 좀 이게 뒤처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절대 다수인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재생산의 기회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아무리 노래를 노래방에서 잘해도 그거는 그런 경험,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걸로 끝나는 그렇게 정보의 또 일방적인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네, 이제 저 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 네, 이게 아쉽지만 네, 아이폰으로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찍어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해외에는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는데 근데 이게 많이 퍼지질 않고 충분히 두고두고 들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컨텐츠임에도 잘 퍼지지 않는 게 안타까워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 바인, 인스타그램 요 네 가지가 요즘 최근 가장 핫한 SNS 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네 가지는 모두 주 목적이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동영상 재생이 안 돼서 뭐 음악적 컨텐츠를 업로드를 해도 이거를 앱을 반드시 보고 있어야지만 노래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다른 건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운드 클라우드랑 스뮬싱 이거는 이제 일반인 누구나 자기의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아예 노래방 어플리케이션화 되었고 얘는 이제 기성 가수들이 자신의 음원을 자꾸 공개를 하는 바람에 기성 가수들의 새로운 공간으로 좀 변질이 되었습니다. 장르도 일렉이랑 힙합 위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둘 다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네이티브로 만들어져 있고 저기 이제 보시면 이제 내가 찍은 영상들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업로드도 간단한데 우선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랑 연동이 가능하고 속도도 이제 용량도 작고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자를 수도 있고 또 앨범 최대한 자기를 가수같이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커버 부분으로 쓸 구간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저렇게 제목이랑 또 해시태그도 간단하게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iOS 모두 출시가 되어 있고 사용자는 한 2,500명 정도 있고 컨텐츠는 한 500곡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아요 안에 되어 있는 거는 한 5,000건 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면 이제 자르기와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이렇게 바로 완료되면은 여기 내 거 업로드한 거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뜨고 아까 자른 부분에서 이렇게 실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가 이렇게 아까 보였듯이 바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도 이렇게 음악 위젯 같은 형태도 이제 이렇게 있어서 최대한 자기 컨텐츠를 좀 가수처럼 보이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영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우선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의 제일 목적은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새로운 가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좋은 새로운 컨텐츠들이 이제 좋은 노래들이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제적 이득도 이제 좀 필요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제 앱 내에서 인앱 결제로 소액 결제를 통해서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후원 금액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수와 청취자가 아니라 같은 사용자의 입장이고 나도 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후원 금액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적인 요소도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이제 후원 금액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래프로 보여주고 차트도 지금은 뭐 조회수, 좋아요 이런 거 기준인데 뭐 후원 금액 기준도 넣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수수료를 사용할 건데 이제 그 수수료는 이제 단순히 그냥 저희의 이득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도 후원을 하고 뭐 가수들 앨범을 지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미국에선 션 맨데스라는 캐나다 출신의 어린 애인데 98년생인데 바인의 노래 영상을 짧게 올려서 지금은 이제 탑 가수로 이미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아마추어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앱으로 현재 지금 여러 더벤처스와 같은 여러 VC들과 꾸준하게 만남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방송사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MBC와도 지금 그런 여러 방송사들과도 꾸준하게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해외 시장에는 이런 그 자기가 기존의 곡을 재해석해서 노래 부르는 걸 커버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커버 문화가 어느 정도 일반화된 개념이어서 좀 사람들한테 좀 익숙한데 특히 국내에서는 이게 좀 아직 어색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 개발을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영상의 길이를 11초로 좀 극단적으로 짧게 해서 노래 영상을 업로드한다면 하이라이트 부분을 업로드하고 또 평점 기능을 넣어서 가장 재밌는 부분을 이제 사용자들이 들을 수 있게 지금 이게 저희 앱 프로토타입인데요. 네, 실제로 작동되는 거고요. 이제 한쪽 면에 이제 아예 카메라로 되어 있어서 업로드가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이제 저기 평점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원래 이 평점이 스와이프해서 평점을 매길 수 있고 모든 게 스와이프 디자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뒤에 이런 것도 GIF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최근에 디자인을 새로 다 바꿨기 때문에 원래 GIF인데 아직 그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금방 개발을 해서 아마 11월 말 정도에는 출시까지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또 마찬가지로 네이티브로 출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올렛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반인도 노래를 또 부를 수 있고 노래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저도 한번 노래 불러서 업로드 해보고 싶을 정도인데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앱을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앱 알리는 게 지금 그 전에는 기존에는 이제 저희 사비로 이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이런 걸 주로 했는데 아무래도 사비도 이게 제한이 있어서 사실 많이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 특히 아까 그런 영상도 그런 식으로 영어로 하고 또 길이도 사실 짧게 한 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광고 영상으로 올리려는 목적으로 저희는 사실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자금이 더 생기면 실제로 유튜브에 예를 들어 나이키 계정이 팔로워가 한 50만 이 정도인데 뭐 어떤 이렇게 남의 노래를 부르기만 하는 그런 일반인 신분인데 팔로워는 뭐 800만, 900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유튜브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팔로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좀 더 아예 혜택을 더 주면서 금전적인 혜택도 주면서 저희 컨텐츠에 업로드를 해달라 이런 식의 마케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도 네. 지금이야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지만은 네.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태로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나 바인이나 뭐 다양한 형태의 대안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서비스에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사용자가 2,5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걸 하셔가지고 지금 2,500명이에요? 이게 4월부터 했는데 4월에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 다 런칭을 했는데 그때 4월에 나왔을 때 이제 주로 홍보는 국내에서만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랑 같이 동업하는 친구 역시 둘 다 학생 신분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개발은 방학 때 짧게 2달 정도에 해서 마치긴 했지만 마케팅 쪽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은 사실 거의 제대로 노려보기도 근데 이게 네. 이제 뭐 요즘에 다 바이럴 마케팅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앱 자체가 네. 사람들이 써보고 정말 좋다고 그러면은 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유저가 증가를 할 텐데 네. 그렇지 지금 현재 뭐 4월에 해가지고 지금이 뭐 한 6개월 했는데 네. 2,500명이면은 좀 너무 미미한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사실 이게 문제를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우선 해외가 조금 더 이런 커버 문화가 익숙하지 않을까 이래서 해외에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나와 그리고 또 앱 자체에도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나왔던 게 그 새로 개발한 그 11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그런 기성 커버 문화에 좀 많이 흥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유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만큼은 이제 평점 같은 것도 이 스와이프랑 이제 또 화면 전체가 카메라 뭐 뒤에는 GIF 이런 게 좀 더 새로운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꼭 그거에 관심이 없더라도 재미가 있을 만한 요소를 최대한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 뭐 저희 주변이긴 하지만 네, 물었을 때도 이제 좀 느끼는 것도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그런 거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해외 창업 경진대 뭐 테크크런치나 뭐 슬러시나 이런 거에도 현재 지원은 한 상태인데 네, 만약에 된다면 또 이제 그쪽에서는 그쪽 커버 문화가 좀 더 많이 익숙한 형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유튜브의 스타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기술 집약적 회사로 해서 네. 나중에 회사를 M&A 하거나 투자를 원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유저 수를 많이 늘려서 네. 이 회사를 키워서 그 가려는 그 모델인지 조금 그게 지금 궁금하고요. 네. 이 수익 모델이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없는데 네.
근데 지금 후원에 대해서는 지금 모델을 제시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수익 모델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 앞에 먼저 질문하신 거에 관해서는 우선 저희의 제일 목적은 이용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그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그 제2의 뭐 션 맨데스나 그런 유명한 가수나 아니면 새로운 뭐 그런 컨텐츠가 많이 나타날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저랑 제 친구 둘 다 이제 저는 이제 VR 쪽에 이제 미국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왓챠에서 영화 추천 알고리즘 그쪽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 둘 다 컴퓨터공학부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그런 기술적인 욕심도 분명 있어서 그런 사용자가 우선 많이 모이고 좀 더 굴러가면은 이제 뭐 VR 기능을 넣고 앞에 그 뒤에 그 평가 기능 별점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 별점을 높이 준 거랑 이제 해시태그랑 그런 거랑 많이 관련을 지어서 또 머신러닝에 넣어서 추천 알고리즘을 또 나름 죄송합니다. 나름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의 그 수익 구조는 이제 저희가 아직 그 사용자를 모으는 것을 고민한 것에 비해는 많이 고민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좀 어플리케이션에 좀 변화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형태 말고도 좀 더 그런 기능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좀 더 레이아웃 쪽도 많이 좀 변경이 될 것 같고. 네, 네, 그런 지금 본인이 어쨌든 뭐 사업이 될 거라고 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보면 성과가 상당히 좀 미미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네. 과연 사람들이 이걸 쓸 것인가? 네. 시장의 수요 조사를 좀 많이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 조사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저랑 친구랑 이제 이거를 앞으로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다짐 수준이지만 그렇게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이 어플의 UI, 네.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네. UX나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UI 같은 것도 사실 그 앞에 바이올렛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좀 약간 정형화된 UI 구조를 많이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전체가 다 스와이프고 다 화면도 좀 전체 화면이 많고 또 그 페이지 중에 하나는 아예 뒤 화면이 아예 카메라고 좀 GIF도 많고 이런 좀 실험적인 거를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후속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홍보도 많이 부족했지만 그 뭐 법인 설립하고 그러느라 법인 설립이 지금은 완료됐고요. 그런 과정을 하느라 마케팅 쪽이 조금은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까? 네, 10초 남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학생이 발표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여기는 장점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거의 완벽하게 백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심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케팅 쪽에 보완을 해가지고 해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10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심사위원 Q&A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청중 평가단 여러분은 바이올렛 팀의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현재까지의 모의 투자 금액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2억 5천만 원 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이올렛 팀의 일반인들을 위한 노래 어플리케이션 바이올렛은 2억 5천만 원의 투자 금액을 획득하셨습니다. 바이올렛 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 부문의 마지막 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참 아름 건강의 참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공법의 개발 및 농공상 융복 합형 기업화 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고유의 아삭한 식감을 느끼고 싶으시죠? 생마를 직접 씻고 깎는 게 너무 불편하시죠? 이제 저희 참아름 건강 RG바이오에서 특허 공법으로 만든 마 가공 원료로 건강한 마를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100%에 가까운 소비자분들이 마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마는 가공을 하면 유통과 저장 과정에서 색깔이 검게 변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갈변 현상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아름 건강 RG 바이오에서는 생마를 직접 깎아 먹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마의 유용성을 즐길 수 있으시도록 2차 가공이 가능한 갈변 방지 생마 가공 원료를 개발하였는데요. 특별한 특허 공정을 기반으로 천연 한방 허브 성분 등을 혼합하여 갈변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정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현재 특허 공정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 1차적으로는 2차 가공이 가능한 갈변 방지 생마 가공 원료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거래처에서 원하는 형태로 1차 가공 원료를 제공하면 이 원료를 이용해 다양한 2차 상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건강을 편리하게 즐기세요. 참아름 건강 기고수입니다. 저는 마 관련 아이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추진 목적부터 중장기 성장 전략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뽀로로 잘 아시죠? 이 어린이 음료 1등 브랜드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런칭하였는데요.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연매출 500억, 누적 매출 2천억 이상 달성하고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소비 트렌드는 편리성과 건강성의 동시에 추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편조리 식품과 신선식품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편리성만 추구했다면 최근에는 고유의 식감까지 느끼고 싶어하는 이젠 리얼의 소비자 니즈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삼은 농산물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대표적인 원료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단순 가공할 때는 약 450억의 시장이 불과하지만 2차 가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줄 경우 12배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확대의 핵심은 소비자와 시장 트렌드를 제대로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순 가공에 머물러 있는 이런 농산물을 2차 가공의 이런 새로운 시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농산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볼 땐 첫째, 이미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인지하는 농산물일 것.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가공품이 본래 식감을 잘 못 살리고 있을 것. 그리고 셋째, 그러다 보니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는 농산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농산물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농산물이 바로 마라고 판단합니다. 마는 최근에 홍삼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강 기능성 원료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단순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자체가 500억 규모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갈변 방지 생마 원료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2차 가공이 가능한 3조 이상의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소비자 목소리를 들어보면 마분말 제품 원료 특유의 식감을 살릴 수 없어 너무 아쉽다. 그러다 보니 생마를 사서 드셔야 되는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차 가공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말을 가공하게 되면 유통 저장 중에 이렇게 색깔이 검게 변하는 갈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급격하게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해결할 기술이 없다는 점이 바로 저희가 마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갈변 방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마 고유의 흰색과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1차 가공 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전체 밸류 체인 중에 저희는 기술 개발과 1차 가공 이 단계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원료를 생산 및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원료를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단순 가공 절단 가공품부터 카페에서 건강 마주스라든지 마슬러시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호식품으로 발효유나 두유 그리고 음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68% 이상이 위 장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땐 발효유 제품하고 참 잘 맞는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핵심 차별점을 기술력과 업력, 영업력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력입니다. 저희는 이미 3년 전부터 갈변 방지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기능성 조성물과 갈변 방지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조성물뿐만 아니고 갈변 방지 공정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특허 기술은 보시는 것이 매우 안정적으로 갈변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고 연초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특허 기술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이름만 들으면 잘 알 수 있는 이 모 건강기업 식품기업에서 먼저 기술 이전 협업에 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이 특허 공정을 빠른 시간 내에 세팅하기 위해서 지금 조그맣게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조건 설정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력입니다. 저는 이 식품업계 2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두루 경험하였고 1등 브랜드 2개나 런칭하였습니다. 또는 저희는 식품기술사이기 때문에 식품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등 브랜드를 개발하고 런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려고 하는 많은 고민 속에서 소비자와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 역시 조금 이렇게 높게 형성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 업계에 근무하다 보시는 것이 이렇게 많은 B2B 채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격려 말씀과 관심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뿐만 아니고 OEM 전문업체, ODM 전문업체에서 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 공급 약정, 그리고 프랜차이즈 채널을 설빙 한번 팔아보겠다는 판권 약정까지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문 카페에서는 시범 카페를 한번 사전에 소비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배합비를 개발해서 메뉴를 런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좀 취급하기 쉬운 시럽 제품을 만들어주면 다양하게 한번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상에서 한번 팔아보겠다는 제안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안정화입니다. 설계 품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특허 공정의 표준화와 품질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은 확장성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맛뿐만 아니고 감자, 사과, 우엉 등 이렇게 갈변이 일어나는 이런 원료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자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생산 현장도 이렇게 방문해보고 공정 개선의 포인트가 없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설비 확보입니다. 저는 현재 파일럿 설비를 조그맣게 구축해서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요. 향후 공급 계약에 대비해서 양산 설비 확보를 위한 사전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 목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기술을 맛뿐만 아니고 감자, 사과, 우엉들을 지속적으로 기술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력뿐만 아니고 업력 그리고 영업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비 인프라까지 갖출 수 있다면 저희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마 관련 사업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마 관련 시장 500억 규모에 불과하지만 가공품 시장을 확대 적용할 경우에 3조 이상의 시장에서 1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배인 1,000억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내 매출 50억 이상 달성할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 전략입니다. 많은 학명이 디오스 코리아입니다. 코리아가 붙은 몇 안 되는 원료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 예로부터 산약이라고 해서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뮤신, 사포닌, 사포제닌, 디오스제닌 같은 많은 약용의 유효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뮤신과 디오스제닌은 피부 미용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참 위주의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뷰티 사업과 헬스 사업까지 지속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많은 호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이용한 이런 뷰티 사업까지 확장해서 향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동 와룡면에 있는 말을 재배하는 저희 일가분들의 그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사업화하려고 이렇게 구차해 나가는 지금 과정에서 또 다른 조그만 이런 소망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계시는데요. 농업기술 부족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그 재배도 다소 좀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의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이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마재배 단지를 구축해서 농가 소득의 창출에도 좀 기여를 하지만 저희가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대한 그 채널을 좀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카페 사업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감으로써 6차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쌀 문제로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이 작은 꿈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기술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 참아름 건강이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특허 공정을 채택하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에 좀 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서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아름 건강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생마를 갈아서 주스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마는 보통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분말 제품으로 먹게 되는데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쉬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또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어쨌든 전체적인 거는 이 사업 계획서 수준으로 지금 작성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참말을 가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기술이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온다는 설명이 더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 소위 말해서 차별성이 안 나오면 뒷단은 뭐 아무 그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차별성이 기존에 나와 있는 거하고 얼마나 틀린지 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장 자체의 마켓 사이즈가 지금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먹는다 그래도 500억이 시장인데 시장 자체가 너무 작지 않은가? 그럼 시장을 아까 뭐 이렇게 확대시켜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은 단순히 가공하는 제품은 생마 외에는 분말 제품만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한식연에서 특허 등록한 등록된 특허도 분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갈변 방지에 지금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마 자체를 아삭한 식감 그대로 적일 수 있는 생마의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 특허나 이런 기술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기존 시장은 500억인 것이 그 생마를 팔고 있고 또 분말을 팔고 있는 우리 농가에서 직접 파는 택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대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농가에서 소득 창출해서 그것을 이렇게 농가 소득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와 같이 상생해서 더 큰 시장을 계속 만들어가서 아까 인삼의 그냥 단순 가공할 때보다 새로운 시장을 자꾸 만들어 줄 경우 12배 이상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키워가는데 같이 기여를 해보겠다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안동 참맛 마즙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기 지금 마즙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식감의 차이 때문에 고객이 이 마즙을 더 먹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건강식품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브랜드 전략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예. 네, 지금 주로 생마나 이렇게 분말을 파는데 그 와중에도 파우치로 해서 좀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한방 소재라든지 그리고 뭐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사과라든지 섞어서 이렇게 좀 시커멓게 상태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마케팅적인 차원을 봐서 일단 저희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흰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생생한 아삭한 식감을 유지한 그런 원료를 가공 원료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 가공 원료를 기업 다른 2차 생산을 가능한 업체에 공급하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브랜드. 네. 그럼 브랜드가 개별 브랜드는 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이나 이런 조그맣게 하는 벤처 수준에서 B2C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마케팅 자금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개인으로 있어서 일단은 B2C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나 방금 이렇게 나온 상표 브랜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상표 추론을 한 거는 있습니다. 이 참얼음 건강 참얼음도 그 한 가지고요. 또 마랑이라고 해서 마를 표방한 상표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B2C를 바로 하기에는 너무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B2B로서 원료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그 마가 분말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하신 거는 갈변 방지라고 하셨는데 갈변 방지하고 그럼 기존에 마 나와 있는 분말하고의 차별점은 뭔가요?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마는 소비자 머릿속에 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무조건 흰색이 되어야만 이것이 인정이 되는. 그러면 이게 마가 색깔이 변하면 이게 검게 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분말은 흰색이 아닙니까? 약간 최대한 흰색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분말은 이렇게 다시 타먹게 되면 마의 식감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말 타먹는 아무런 마가 특히 특별한 맛이. 그거는 지금 액상 상태입니까? 예, 액상 안에 여기 마를 같이 갈아서 지금 그 드신 거가 그 안에 씹히지 않았으면 그게 마입니다. 그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마를 흰색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삭한 식감을 100%짜리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하면 약간의 갈변 방지 조심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생산을 하려고 하면 산업적으로 생산하려면 이 흐름성이 있어야 되겠죠. 100%는 조금 너무 이렇게 가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뭉쳐서 끈끈하거든요. 그걸 약간의 풀어주기 위해서 조성물을 약간 혼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첨가제를 넣은 것이죠? 조성물 같이 넣었습니다. 예. 근데 그 첨가제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은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등록은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특허 2건 공정하지 해서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변리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 2건을 출원하였습니다. 저희는 단순 조성물만 특허를 출원한 게 아니고요. 수련에서 분말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첨가제입니까? 예, 유사한 형태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분말 낼 때니까 첨가지만 분말 내고 나면 그 첨가제는 이제 안 남기는 상황입니다. 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가제를 넣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네. 이제 하나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그 첨가제를 저희가 넣어서 하얀색으로 된 거를 2차 가공하는 업체에도 줘서 주면 네. 거기는 다른 재료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사과랑 섞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랑 섞을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이 첨가제가 다른 것들과 반응했을 때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때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하나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그 첨가제를 갖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다른 네. 원재료 뭐 예를 들면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랑 했을 때도 갈변 현상이 안 생기면 우리 제품은 되게 확장성이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에만 해당되는 거면 또 2차 가공이 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는 이미 몇 차례 실험을 했는데 PT 자료가 가능합니다. 아까 끝부분에 일단 조성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허 조성물은 FDA 등록 가능한 식품 원료로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원료로 하였고요. 이것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규격 적화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뒤에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 좀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기 이 부분인데요. 요게 지금 한 상온에서 9개월 이상 놔둔 것입니다. 요게 아까 말씀하신 다른 거하고 가공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 9개월까지 지금 확인이 됐고요. 충분하게 이 기존의 그 조성물 자체가 다른 특별한 걸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료에 한방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다른 거하고 혼합돼도 전혀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Q&A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청중평가단 여러분들이 참아름 건강행 팀의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현재까지의 모의 투자 금액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참아름 건강팀 2억 6천만 원 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아름 건강팀의 참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공법의 개발 및 농공상 융복합형 기업화 아까 보신 금액 획득하셨네요. 참아름 건강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부문 5개 팀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